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저는 지금 오전 주짓수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차량이 없는 안전한 온천천을 통해서 저희 집인 반여동까지 이제 가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라이딩 2박 5의 주제는 우아범 용인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다의 2부 방송이거든요. 졸업편. 그래서 혹시 앞에 1부에 입학편을 안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입학편도 한번 들어보시면 1, 2부가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우아범 채널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제가 아침에 올 때 제가 감히 용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우아범의 이야기가 맞다, 그건 아니다, 또는 뭐 맞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평가는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부 우아범은 용인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다라의 2부인 졸업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아주 이제 금값으로 용인대를 입학을 했습니다. 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입학 당시에 어떤 기대에는 제가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운동선수들에겐 뗄래야 뗄 수 없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대학교 2학년 한 6월 달쯤에 왼쪽 무릎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재활을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3학년 정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으니까 한번 이제 열심히 또 해보자라고 했는데, 용인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유도를 엄청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같은 실력이면 한 살이라도 어린 후배들에게 기회를 제공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용인대뿐만이 아니고 어느 집단이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신입생 당시에 엄청난 값어치가 있었다면 제 하나 밑에, 두 개 밑에, 세 개 밑에 또 저만큼 또 화려한 전적과 실력을 갖춘 신입생들이 많이 입학을 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저도 아직까지 재활은 한다고는 했지만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서 그냥 뭐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졸업이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고요. 뭐 그러다가 또 운때가 맞으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혼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4학년이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용인대학교는 유도부가 저희 때는 한 100명 정도가 되었거든요. 100명을 대표하는 캡틴, 이제 주장을
선정을 하는데, 뭐 주장 선정하는 결정권은 당시에 그 감독님, 용인대는 여러분 국가대표도 오래 지내시고 국제대회 성적이 많으신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좀 몇 년 단위로 돌아가시면서 유도훈련단 감독을 하십니다. 그 틈에 제가 4학년 올라가서 이제 4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에 저희 감독님을 맡으셨던 분이 그 저하고는 인연이 깊은 김도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냐면, 제가 뭐 또 자랑이 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고 국가대표 선발전 5위를 해서 그 성적으로 당시에 그 국가대표 대학교 3학년까지 들어갈 수 있는 22살 뭐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국가대표 상비군에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최연소라고 딱 자신감 있게 딱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갔더만, 저보다 또 한 살 어린, 아마 유명하신 분이 다 아실 거예요, 최용신이라고 하는 그 당시 보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또 상비군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연소 기록은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국가대표 상비군에 저를 뽑고, 그 다음에 여름 방학 때 한 번, 겨울 방학 때 한 번 합숙하는 그 운동을 지도하던 그 당시에 그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님이 그 제가 4학년 때 유도훈련단을 맡으신 김도준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들어갔을 때만큼의 몸 상태는 아니었지만, 교수님의 기억으로는 어릴 때 제가 유도도 잘했고 또 열심히 생활했고 하는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 김도준 교수님의 추천으로 제가 4학년 때 용인대 유도훈련단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 처음에는 제가 교수님 몸이 옛날 같지도 않고 조금 저도 이제 나머지 1년은 제 운동에만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거든요. 근데 뭐 용인대 스타일이 뭐 사양한다고 그게 사양이 되는 게 아니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라면 해!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유도훈련단 주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용인대 주장했던 그 추억과 기억이 지금 삶에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 국가대표를 많이 배출한 용인대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교수님들, 지도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어떤 그 운동의 세밀한 부분, 정교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지도를 해주신다면, 그 외적인 유도부 100명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이라든지 또 규칙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20살이 넘으면 성인인 대학생들 스스로가 다 이제 하게끔 해서, 주장이 뭐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거의 좀 앞장서서 거의 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포스로 이미지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어느 대학이든 그 주장의 어떤 파워 또는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것들은 막강할 거라고, 특히 운동 종목에서는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좋다 그러면 이왕 맡은 주장이니까 그 기존에 훌륭하게 내려오던 용인대의 어떤 역사와 간섭 중에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보수의 마음으로 끝까지 좋게 전통을 이어가려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기존의 관행들 중에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제 선에서 조금 뭐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아니면 또는 새롭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그때
뭐 진보적인 마음에서 되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또 있습니다. 용인대 100명 중에 국가대표를 하고 선수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운동을 흔히 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교수님들하고 친분이 두터워요. 왜? 운동을 잘하니까 아무래도 훌륭하신 교수님들하고 대면하거나 또는 기술을 전수받거나 지도를 받는 그런 기회가 많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부분이고요. 평범하게 4년 동안 선수촌 한번 못 들어가고 학교에서 묵묵히 정말 용인대 역사와 전통을 지키면서 열심히 생활한 훈련단의 평범한 유도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14, 15명의 교수님들 중에 그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또는 그런 교수님들하고 대면에서 뭐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눠본 기억이 없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4학년 당시에 유도를 엄청 잘했던 건 아니지만 그 유도부를 대표하는 캡틴, 주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교수님들하고 뭐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제가 유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왕 맡은 자리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저의 어떤 개인적인 성적보다는 그 팀 전체가 잘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유도 실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유도부 전체에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솔선해서 제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제 자랑 같은데 그 당시에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할 때 앞장서서 하고 파이팅도 제가 제일 많이 넣고 열심히 하니까 실력도 이제 전성기에 그 아주 어릴 때 그 했던 실력들도 조금씩 점차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무릎 수술로 인해서 그 시합 경험이 약 한 1년간 없었던 터라 사실은 졸업할 때까지 큰 성적을 못 내고 그냥 용인대 주장으로서만 책임감을 다하고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저는 용인대를 졸업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대학이든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인데요. 그 졸업식장에서 상을 주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받는 상이 뭐 학업우수상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상이겠습니까? 공로상이죠, 공로상. 어떤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어떤 큰 업적을 남긴 졸업생에게 공로상을 주는데 저희 때 유도뿐만이 아니고 태권도, 뭐 검도, 또 다른 복싱, 뭐 의외로 용인대에 많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에서도 국내 대회가 아닌 국제 대회에서 물론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 아니더라도 국제 규모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들에게만 그 용인대에서 공로상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유도에도 저희 동기들 중에 몇몇 이제 동기들이 해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도 많고요. 그래서 용인대의 그 기준은 그냥 일반 대회, 국내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딴 거는 공로상에는 너무 이제 많다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뭐 국제 대회에서 4년 학교 다니는 동안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면 그 기준에 충족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공로상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 4년간의 용인대 생활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성적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상을 줄 때 이제 교수님들의 이제 뭐 형식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그 수상 관련 회의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전해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김관현 교수님이라고요. 전라북도 출신의
우리나라 예전에 중량급을 대표했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학과장을 하실 때거든요. 다른 교수님들보다 연세도 있으시고 직책이 있던 터라 그 교수님이 저를 이쁘게 봐가지고 교수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국제대회 성적으로 상을 주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꼭 그 메달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을 대표하고 학교 생활하는 동안 학교에 대한 어떤 공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저를 추천을 했대요. 유도 훈련단 주장인 김기범에게 공로상을 주는 게 어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제가 솔직히 거기에 유도학과 교수님들만 있었는지 아니면 모든 운동 종목의 교수님이 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만장일치로 그거 뭐 줘도 되죠 해가지고 아무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제가 졸업할 때 공로상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졸업한 이후에는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받은 공로상은 저희 우아유도관에 지금도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라면 수석은 아니잖아요. 상 받은 거는 받았다 쳐도.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선학교 졸업식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 뭐 개근상, 그 다음 우수상, 뭐 이래가 상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상하는 형태가 뭐냐면 이런 형태예요. 다음은 공로상 부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공로상 부분에 해당되는 학생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고 해당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요. 미리 이제 명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시상은 이 학생들 중에 대표인 누가 나와서 하겠습니다 하고 한 명만 단상위에 올라와서 시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유도가 다른 태권도나 다른 운동 종목에게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대회 메달을 따면 공로상을 받을 수 있는 용인대의 어떤 규칙에 의했을 때 한 명 나가서 받는 상을 다른 종목에게 주지 않겠죠. 앞에 입학 선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특별하게 주기로 한 김기범에게 주는 공로상을 이 모든 학생들의 대표로 나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라고까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업식 하는 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 당당히 단상 위에 올라가서 공로사 시상을 할 때 제가 공로상 대표자로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네. 근데 아마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동기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제가 알고 있는 기억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이지만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 저의 어떤 과거를 어필할 때 저는 용인대를 입학할 때 전체 학생을 대표해서 단 혼자서 유일하게 선서를 했기 때문에 수석 입학인 것이고, 졸업할 때 여러 상 중에 학교를 가장 빛낸 공로상의 수상을 마찬가지로 저 혼자 단상에 올라가서 수상을 하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는 어디 가면 용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허풍이 너무 셌나요? 네. 대신에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기록은 제가 남겼죠. 아마도 용인대 역사가
제가 다닐 때 뭐 50년, 60년 이랬거든요. 제 졸업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다고 봤을 때, 거기서 추가돼서 한 7, 80년의 용인대 역사를 자랑한다면, 그 중에 저처럼 입학할 때 선서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100명이 안 돼요. 맞죠? 두 번째, 졸업할 때 공로상을 앞에 나가서 당당히 받은 사람은 그 기수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희 동기에서는 저 혼자고 그 인원조차도 100명이 되지 않을 테죠. 마지막입니다. 제가 입학할 때 선서한 거, 졸업할 때 공로상 받은 거는 어찌 보면 그 한 번의 행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4학년 때 1년간 유도 훈련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은사님들에게 조금 나름 인정받고, 동기들에게 욕 안 먹고, 그 다음 후배들에게 그래도 아이고 기범이 형 정도는 괜찮아서 라고 조금 이제 좋은 소리 듣게 한 그 1년의 과정, 용인대 유도훈련단 주장을 했던 사람은 마찬가지 용인대 유도가 생기고 1년에 정확하게는 딱 한 명씩 밖에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입학식 할 때 선서한 사람 말고요, 졸업식 할 때 공로상 받은 사람 말고요, 역대 용인대학교에서 유도훈련단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한번 같이 모아가지고 조촐한 모임을 하나 만들어도 아주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그 다음에 어떤 기쁜 마음으로 지금도 제가 유도에 관련된 업에 종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이 시간에 한국 유도 발전과 또 우리나라 유도 발전과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용인대학교 유도훈련단 후배들에게 이런 선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우아범을 믿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사실 정도는 제 자랑이 꼭 아니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면 재미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오늘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어떤 라이딩 2바구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나온 자랑스러운 학교, 용인대학교 유도훈련단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 및 역사들을 한 번씩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오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남아있는 하루 일정 무사히 잘 마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는 좋아요와 구독은 유튜브 초보인 우아범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